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떡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있죠. 10년 전만 해도 젊게 살다 빨리 가면 되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평균 수명 100세를 바라보는 시대,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깁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 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건강 수명은 고작 73세라고 합니다. 20년의 간극,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 시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매일 등산과 수영을 즐기며 활기찬 삶을 살고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는 타고난 유전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건강은 유전자가 30%, 생활 습관이 무려 70%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의 나가 노현 사례입니다. 한때 평균 수명이 하위권이었던 이 지역이 어떻게 일본 최고의 장수 지역이 되었을까요? 그들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노인정신의학 전문의이자 수많은 노년층 환자를 진료해온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70대를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왜 의사의 말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 사랑하는 가족의 간병도 때로는 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은퇴 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60세 이후부터 계산해도 무려 7만 3천 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한 시간과 맞먹는 양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먼저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의사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면 건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것이 오해일까요? 현대의학은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는 심장만, 호흡기 전문의는 폐만을 보게 되죠. 마치 코끼리를 만지는 장님처럼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만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환자 중에는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아 순환기내과 의사의 조언대로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관절염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아가셨더니 무릎에 무리가 가니 당분간 걷지 마세요 라는 상반된 조언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 지방을 극도로 제한하라는 조언을 받고 실천하셨다가 오히려 근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적정량의 지방은 호르몬 분비와 뇌 건강에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각 전문의의 소견을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이되 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의사의 조언을 들을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이런 처방이 필요한지, 다른 장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주치의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각 전문의의 의견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70대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입원 빈도가 30%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가족 간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가족 간병, 이것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70대를 맞이하는 분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이런 통계를 보셨나요? 70대가 된 자녀가 90대 부모를 모시는 초고령 부양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삶의 보람을 가족 간병에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함정을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72세의 김영님은 치매 진단을 받은 89세 어머님을 5년째 혼자 돌보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 효도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오히려 두 분 모두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첫째, 간병의 종착점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때로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간병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둘째, 간병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면 그동안 쌓아온 인간관계가 단절되기 쉽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취미 생활도 포기하게 되면서 정신적 건강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셋째, 가장 치명적인 것은 간병 후유증입니다. 간병이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급격한 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일본의 사례가 있습니다. 간병 공동체 시스템인데요. 한 지역의 70대들이 모여 서로의 배우자나 부모를 함께 돌보는 방식입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면서 간병의 부담을 나누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간병보험이나 요양시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부모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 오히려 서로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움직임의 법칙인데요. 움직임의 법칙,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 몸에는 특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멀쩡한데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녹이 슬고 기능이 저하되는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2주 정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금방 회복이 가능했지만 70대에서는 고작 10일만 누워 있어도 근력이 2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의 감소는 더욱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등산을 즐기던 76세 박영님은 감기로 2주간 누워 지내신 후 다시 산에 오르려 했지만 예전처럼 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단 2주 만에 그동안 쌓아온 체력이 크게 감소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노인도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첫째, 느슨한 운동의 법칙을 기억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산책이 이 시간의 격한 운동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계단의 비밀을 활용하세요. 특히 주목할 점은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동작이 더 많은 근육을 사용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3-1-3의 법칙을 지켜보세요. 3일 운동하고 1일 쉬고 다시 3일 운동하는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회복과 운동의 완벽한 균형점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본 교토 대학의 연구 결과입니다. 70대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에서 규칙적으로 느슨한 운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8%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5번째 주제는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식사법인데요. 뇌를 깨우는 식사법,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고기를 줄이고 채식 위주로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정말 우리 몸에 좋은 걸까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일본 도쿄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이 단백질 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육류 섭취를 제한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 물질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데 이를 보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 이영님은 고기를 멀리하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고수하셨는데 6개월 만에 근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우울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전문의 상담 후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시작하셨더니 3개월 만에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단백질의 황금 시간을 지키세요.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뇌가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등을 아침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세요. 둘째, 컬러푸드의 법칙을 따르세요. 접시에 최소 3가지색의 음식을 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 단백질, 초록 채소 비타민, 노란 과일랑 산화물질을 함께 섭취하는 거죠. 셋째, 식사 시간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대화하며 먹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되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입니다. 70대 이상 노인들 중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6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면의 비밀, 많은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면서 겪는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수면입니다. 잠은 오지 않고 깊이 잠들지 못하고 자주 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노화와 함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수면 시간의 양이 아닌 질이었던 것이죠. 스탠포드 수면연구소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보시죠. 70대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6시간의 깊은 수면이 8시간의 얕은 수면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면의 질이 다음 날의 기억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최영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수면 클리닉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진단을 받으셨죠.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문제라고. 밤 9시부터 누워 계시다 보니 자연스레 새벽 3시에 깨시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수면 리듬의 황금 시간을 찾으세요. 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가 수면의 황금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수면이 찾아온다고 해요. 둘째, 빛의 마법을 활용하세요. 낮에는 충분한 자연광을 받고 저녁에는 조명을 점차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일축이 리듬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셋째, 15분의 법칙을 지켜보세요. 잠이 오지 않을 때 15분 이상 누워있지 마세요. 차라리 일어나서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게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수면 전문가들이 발견한 수면 전 5분의 기적인데요. 잠들기 전 5분간 그날 있었던 즐거운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30%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7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를 깨우는 특별한 방법, 대화의 힘에 대해 알아보죠. 대화의 힘,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은퇴 후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 대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진다거나 적절한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경험 말입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 미만인 70대 노인은 3시간 이상 대화하는 노인에 비해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뇌는 마치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약해집니다. 특히 대화는 단순한 소통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기억을 끄집어내는 종합적인 뇌 운동인 것이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정영님은 은퇴 후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감이 심해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의 시니어 독서 토론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매주 한 번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삶의 활력도 되찾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 대화의 루틴을 만드세요. 하루 중 가장 머리가 맑은 아침 시간에 가족이나 친구와 10분이라도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대화가 어색하다면 먼저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즘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으로도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셋째, 소모임의 마법을 경험해 보세요.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대화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8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법, 많은 분들이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새로운 것은 그만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뇌과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90대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뇌 가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도전이 이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라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의 박영님은 평생 스마트폰을 멀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손주들을 만나기 어려워지자 화상통화를 배우기로 결심하셨죠. 처음에는 전원 버튼 누르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3개월 후에는 손주들과 매일 영상통화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크게 줄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중요할까요? 첫째, 뇌의 젊음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는 마치 숲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아서 뇌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둘째, 실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 과정에서 겪는 작은 실패들은 오히려 우리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셋째, 성취의 기쁨이 삶의 활력이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새로 배워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즐거움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감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10년간의 추적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우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4.7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9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관계의 재발견,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한 비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의 재발견,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좁은 관계 속으로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죠. 무려 80년간 지속된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발견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관계의 질이었다는 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 몸에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감동적인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1세 김영님은 배우자와 사별 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반려동물 보호소 봉사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그곳에서 만난 다양한 연령대의 봉사자들과 교류하면서 인생의 제2막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를 넓혀갈 수 있을까요? 첫째, 관계의 동심원을 그려보세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 시작해서 이웃, 지역사회로 조금씩 관계의 원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둘째, 재능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멘토링이나 봉사활동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세대 공감의 창구를 열어보세요. 손주나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뇌를 자극하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연령층과 교류하는 노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비밀,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비밀, 지금까지 우리는 70대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무려 7만 3천 시간. 이는 20세부터 60세까지 일하며 보냈던 시간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황금기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죠. 가장 감동적인 사례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82세의 영님은 70세에 시작한 수채화 그리기를 통해 12년 만에 지역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여셨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간의 마법을 믿으세요. 하루에 단 1%의 변화만 만들어도 1년 후에는 37배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둘째, 실천의 작은 시작을 만드세요. 큰 목표는 작은 실천으로 나누어 시작하세요. 하루 10분의 산책, 5분의 명상, 3장의 독서. 이런 작은 시작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함께하는 여정을 즐기세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 동행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의 미덕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함께 고민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인생 2막, 아니 새로운 1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